오늘 진행되는 2022년 신학기 학부모 설명회는 본원의 전체 재원생 및 신입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서 그 어떤 교육 기업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폭넓은 정보를 쉽게 말씀드려서 자녀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을 위해 한 이틀 정도 밤을 꼬박 샌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무언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어려운 말과 또 본인들이 이해도 못하고 근거 없는 사실 투박한 설명회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학부모님께 학생들의 입장과 또 눈높이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로 하고 또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학부모님께서 꼭 아셔야 하는 정보만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고 필기할 부분이 있다면 또 노트와 또 필기 도구를 준비하셔서 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시작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크리스티 에듀 크리스 대표원장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계실 수도 있기에 제가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학부모 설명회 할 때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 시간이 가장 저에게는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어학원 원장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 후에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수학 1등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세계 16위 대학교였던 이제 UNSW라는 주립대학교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야, 이 원장 굉장히 젊은데 우리 아이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 학원에 몸을 갈아놓고 또 헌신하면서 또 보이시는 것처럼 또 다양하고 다수의 학원을 경험을 하고 또 현재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또 데리고 있는 이 크리스티 에듀의 원장으로서 학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부모 설명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항상 매번 설명회마다 진행을 하던 이 퀴즈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퀴즈는 사실 준비하지 않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간략한 내용들만 또 추렸고요. 아쉬워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없으시죠? 제가 만약에 좀 시간이 좀 되고 그러면 제가 애드립으로 중간중간 제가 퀴즈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설명의 순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희 크리스티 에듀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그리고 제가 이끌고 있는 이 학원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2022년에 이제 달라지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짧고 명료하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재원생 학부모님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초등부에서 고등부까지 또 3월 달부터 변경되는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지난 12월에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새롭게 이제 생겨나는 그런 규칙들, 시상들 사실 이 부분들은 중고등부에 거의 위주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자리에는 또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3월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신설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학부모님들께 저희 학원을 대표해서 드릴 수 있는 약속 말씀드린 이후에 이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저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짧게 좀 저희를 소개하자면 저희는 이제 크리스티 에듀라는 이제 교육 그룹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사실 지향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크리스티 에듀는 학생 모두가 꿈을 찾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는 것 그리고 그 꿈을 만들어가는 그 긴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전문가 또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대부분 학원들이 이제 6월쯤이 되면 이제 모든 고3 학생들을 졸업시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도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중3 이런 학생들을 받아야 2, 3년 장사를 하지 고3 학생들을 끝까지 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학원 측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6월쯤이 되면 이제 졸업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초등, 중등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성이 있는 학원들이라고 또 볼 수는 있지만 저희 학원은 초1부터 고3까지 엔드 투 엔드를 지향하는 저희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학원들을 봤을 때 고3 학생들을 최종 목적지까지 데리고 있지 않는 학원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원들은 사실상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데리고 있어봤자 고3은 졸업하고 끝이기 때문이고, 또 현실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그닥 또 돈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3 마지막을 위한 컨텐츠나 커리큘럼은 보통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크리스티 에듀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커리큘럼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커리큘럼은 원장인 제가 직접 학생들의 눈높이와 또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점에 맞춰서 1대1로 로드맵을 제가 작성을 합니다. 초1부터 고3까지 모두를요. 그래서 그 로드맵 가운데 제가 직접 작성한 그 로드맵을 제가 함께 또 걸어가고 저희 선생님들이 모두가 또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 설명회 주제였던 그 꿈을 찾아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건 뭐 예전에 그 정말 뭐 8, 90년대의 노래 제목이 아니고요. 저희 고3 학생들이 마지막에 보는 그런 자체 교재, 저희 제목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크리스티 에듀라는 그 이름은 이제 크리스는, 이 크리스티 에듀의 크리스는 이제 제 이름이고요. T는 이제 선생님의 첫 알파벳, 이제 T를 붙여서 이제 크리스티라고, 그래서 크리스티 에듀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고, 영어로는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 또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학원 모든 곳곳에 전하고 그 사랑으로 학생들을 보듬어 나가기 위한 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 에듀는 다음의 학원들과 그리고 또 국제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그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초1에서 이제 초7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통 중학교 1학년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이제 시험이 없는 1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까지 있는 영어 어학 전문 브랜드를 저희가 정철 어학원에서 프랜차이즈를 돌려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올림피아드 수학학원은 네, 저희 이제 수학학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네, 고3까지 수학을 선행으로 하는 저희가 이제 1대1 로드맵을 짜고 있는 그런 수학 전문 자체 브랜드로 보시면 되고요. 중2부터 고1까지는 저희가 중고등관으로 이동하여서 엠베스트 시스템으로, 그리고 고2부터 고3까지는 메가스터디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초1부터 고3까지의 모든 학원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세계 각지에 저희가 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첫 해 3월에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들으셨던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연계가 되어 있는 이 학교들로 학생들을 좀 보내려고 했었는데, 마침 저희 학원이 이제 코로나 1년 차를 저희가 이제 맞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무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는 하지만 그 끝 어딘가에서는 제가 또 계속적으로 꿈꾸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봤으면 하는 그 마음들을 제가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제가 꿈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학부모님들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원 네, 크리스티 에듀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교육 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육 철학은 곧 원장인 저의 교육 철학과도 동일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봤을 때 너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막무가내 장래 희망이 아닌 진짜로 올바른 꿈. 네, 그러니까 올바른 꿈이라는 건 뭐냐면 장래 희망을 물어봤을 때 뭐 치과 의사요.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꿈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올바른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찾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서 계획하고 설계해 주는 것이 결국 우리 학원이 해 나가는 것일 겁니다. 네, 첫 번째 저희 학원의 교육 철학은 진정성입니다. 네, 저는 진정성으로 또 솔직함으로 승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희 재원생들 학부모님들께서 보통 제게 첫 신규 상담을 받으실 때 학생에 대해서 좋은 말씀만 들으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동삭동에서 최초로 어학원을 개원하면서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께 소문이 나 있는 빡센 학원, 네, 이 되는 것은 사실 뭐 학원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선택이긴 했습니다. 다만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전 제 소개에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원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과외부터 뭐 시작해서 뭐 학원 강사, 뭐 팀장, 부원장, 뭐 상담 실장까지 다 해보면서 현재 지금 학원장이 되었는데요. 제가 시드니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직후 때 제가 첫 과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 학생이 단어 시험을 이제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학생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나는 너한테 돈 더 안 받을 거고 단어 시험을 내가 너한테 계속 보러 올 거야. 그래서 숙제 안 하면 2시간 뒤에 오고 그다음에 그 2시간 동안 나는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저를 위해서 선생님이 그 시간 쓰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그건 네 상관할 바 아니니까 내 통과할 때까지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7, 8번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학생이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두들겼죠. 나오라고. 그랬더니 막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이제 그랬던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이유들이 있었냐면 네, 그래서 이제 과외를 시작할 때 어머니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성적을 무조건 이 아이의 성적을 무조건 올리겠다고 그것이 저를 믿고 그 다음에 돈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그거 올리지 않는다면 전 학부모님께 제가 저 사기꾼일 거라고 왜냐고 저도 이제 편하게 이제 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 과외나 학원들이나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편한 거, 숙제를 적게 내주는 거, 단어 시험을 봤는데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다음 시간에 몇 번 써와라라고 편하게 넘어가면 굉장히 쉽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아이들은 배우기만 할 뿐이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습득이 안 되어 있고 단어 시험 같은 경우도 초등 저학년 때 그냥 이렇게 잘 외우지 않고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면 나중에는 결국 그 빈틈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학원들의 모든 그런 90%, 80%도 마찬가지로 거의 생계형입니다. 이 자리에 학원장님 계시면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항상 진정성이라고 초등부도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1시간씩 와서 영어로만 수업하는 거 또 중학교 때는 저희가 중고등간의 시스템은 메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주도관을 찾는 거 그래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진학을 해서도 선생님이나 그냥 학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 학원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저희 학원의 교육 철학 첫 번째 진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긍휼함입니다. 네,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기는 한데 뭐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뭐 사실 뭐 제가 고3 전문이긴 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 참 살았던 세월들을 제가 들어봅니다. 고등학생들은 다 들어올 때 제가 한 명 한 명씩 면담을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분개함입니다. 어떤 학원에서 도대체 이따구로 가르쳐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을까? 뭐 이런 화남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사실 그 교육 철학이고 저희 학원을 성장시킨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있었을 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불렸던 별명이 이제 불타는 호랑이라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었기 때문에 얘네가 원하는 등급이나 원하는 점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등부는 제가 첫 면담 때 뭐라고 제가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원하는 대학이 어딘지 원하는 등급이 뭔지 네 그래서 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드맵을 짜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또 학생이 지금 필요로 원하는 거 그리고 어떤 목표점을 삼아야지 지금부터 이 학생이 정말 본인의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학원은 집중적으로 삼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2년에 달라지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 교육청에서 나왔던 보도 자료인데요. 사실 이것을 보시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냐면 보험약관 보듯이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2015년 교육과정과 2022년 교육과정 두 부류로 나눠서 굉장히 큰 두 부류의 교육에 대한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유학년제랑 문이과 통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학년제라는 현재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시험이 없어지는 거. 중학교 때 시험이 없어지는 건 사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당시에 많은 학부모님들도 그냥 또 정권 바뀌면 바뀌겠죠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문이과 통합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의 교육과정은 현재 고교학점제랑 미래형 수능인데 이 부분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때 시작한 자유학년제는 사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학생 소질의 적성 발견의 기회, 즉 중학교 1학년 동안은 내가 너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내가 줄여줄게. 대신 너는 스스로가 직업 그리고 너가 꿈을 한번 찾아봐 라고 이제 교육과정에서 발표를 해서 1년 동안 시험을 없앤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 혹시 학창 시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통합 과목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저는 문과 계열입니다. 이과 계열입니다라고 해서 공부를 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문과 이과가 모두 통합이 되었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 우측에 보이시는 그 부분들이 실제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 때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너 뭐 할래? 3학년 때 뭐 할래? 라고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이 과목들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사실 문이과 통합이라고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과목들을 그냥 일자로 나열을 해서 그냥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과목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2022년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발표는 이미 2021년 작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2022년부터는 이미 특성화고나 일반고가 일부 도입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나 이런 수능에 대한 그런 변동되는 부분들이 이미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학교들에서 적용이 시작이 되어서 사실상 2025년 때는 모든 학교들이 지금 적용이 된다는 부분들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이제부터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교에서의 지향하는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목표점은 학생들한테 자기주도성이라는 이 5가지 단어를 부어주면서 아이들의 역량을 끄집어낼 거고 그리고 개별 맞춤에 대한 부분들과 그 부분들을 이제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내가 개별 맞춤 제도를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겠다. 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알아서 그냥 해라 라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생들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참 학부모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떠나고 저 엄마 이거 해볼 건데 한번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만 있다면 교육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네, 그 부분들은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2022년 3월부터는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이 자기주도성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실행시킬 그런 계획을 이미 지금 완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초등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초등 학생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자꾸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고교 학점제에 사실상 정말 필요하고 이제부터 준비돼야 하는 아이들은 중학생 아이들보다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교 학점제라는 건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 뉴스 기사를 따와서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만 표시한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진로, 그 다음에 적성을 토대로 본인이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도 현재 지금 저희 어른들이 그리고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있는 현재 고등학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과목들이 학점이 취득이 되었을 때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거고, 또 곧 다가오는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 그런 대선을 통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면 또다시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 고교 학점제는 대한민국의 80% 이상 특목고가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한 두 개 정도 슬라이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과목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현행하는 부분들이 현재는 사실 지금의 고등학교는 3분의 2의 출석률만 채우면 사실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초등 모든 학생들, 그리고 지금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포함해서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는 출석률 플러스 본인이 선택한 이 과목들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중등부 학부모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왜 잘 들으셔야 되는지 이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교육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1년 동안의 시험을 없애서 얘네들한테 진로를 찾게 해주는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많은 과목들을 이 학생들한테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게 하는 것이 이 교육부의 최종적인 목적이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 슬라이드를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잘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택 과목들이 슬슬 도입이 될 겁니다. 경기도는 현재 지금 2년 뒤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을 보세요. 디지털 기초소양, 지역 속 문화 탐방, 인공지능과 로봇, 이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한테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이 어린아이들이 이 과목을 보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자유학년제는 1학기로 축소를 시킬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왜 축소를 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의 총 수업 시간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고교 학점제처럼 많은 다양한 과목들을 학생들한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선택관을 확대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적용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경기도는 당장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유학년제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미 중학교 1학년이 지난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고,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시작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다가오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결국 교육부가 왜 한 학기로 축소를 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유학년제라는 건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참여형 수업, 예를 들어서 1반부터 10반까지 있으면 그 반에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놓고 너네들이 원하는 그 직업을 가진 그 반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동기부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자유학년제라는 것입니다.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시간인데, 자유학년제는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너네들 그 시간 내가 줄여줄 테니까 꿈과 적성 찾아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이 1년 동안 있으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통계적인 포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있고,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종로 학원에서 직접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자유학년제 1년이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없죠.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있죠. 선행학습을 했으니까 오히려 아니오보다 예가 많고요.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성적을 저하시켰다가 57%가 넘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을 지금 이제 작년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라는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피식하시면서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1학년 동안 1년 동안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 그리고 얼마나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냈냐면 정말 제대로 된 학교에서의 진로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 시험은 없고 설레는 마음으로 중학교는 입학을 했고 예비중 1년 동안 내가 중학교를 위해서 정말 탄탄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진로 적성 이런 수업도 제대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2%가 적성 탐색에 도움이 전혀 안 됐다라고 지금 느꼈다고 통계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자유학기는 학생들한테 적성을 찾는 기간이 아니라 학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긴장감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중 때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이 성취도가 저하되는 기간이라고 사실상 교육부에서도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한 학기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문이과 통합의 고등학교 2, 3학년 이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문과인지 이과인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한 친구 따라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이 선생님은 나 졸아도 괜찮다고 하죠. 보통 이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학점 잘 주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과목을 선택을 하지를 않나. 덜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하지를 않나. 평소에 그냥 내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질 않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고등학교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과목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과목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많은 방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짜 실제로 평택 내 고등학교의 자퇴율이 굉장히 지금 2년, 3년 안에 굉장히 많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자퇴생이 많아진다고는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 아이도 그 학생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선 우리 아이 먼저 학부모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고 그 챙겨주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학원에서 챙겨 나갈 겁니다. 보이시나요? 정신 없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1월이 되면 이 많은 과목들을 담임 선생님이 던져주실 겁니다. 너희 과목에서 너 원하는 거 해. 라는 것이 문과 이과가 통합된 현재 상태입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가 한 지금 5초 정도 드려볼게요. 여기서 원하는 과목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벌써부터 머리 지끈거리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아까보다 더 많아졌죠. 네. 아까는 뭐냐면 문과 이과 통합된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고교 학점제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2000% 겪게 될 고교 학점제는 이 과목들이 아니고 이 과목들 중에서 본인들이 해야만 하는 과목들을 고르게 될 겁니다. 네, 제가 3초 정도 정적을 제가 말씀을 제가 일부러 제가 했는데 네, 아이들 정말 힘들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긍휼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있고 저 이거 할래요. 그래서 저 이런 과목들 고등학교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저 이렇게 공부해야 될 거예요. 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잡혀 있지 않으면 이 많은 아이들은 이 많은 과목들을 고등학교 때 부딪히게 될 거고 많은 방황을 하게 될 거고 이 많은 과목들 통해서 방황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비전과 미션은 정말 올바른 꿈을 가지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학원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옆에서 붙잡아주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원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하고 이제 방학 기간 때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지만 현재 지금 저희 학원의 중학교 2학년부터 예비 고등학생들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저희의 이제 미래 설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학원에 지금 이제 진로 교육 이제 교실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진로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1반부터 예를 들어서 10반까지 이제 직업들을 가진 그 사람들을 넣어놓고
본인이 원하는 그 교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라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요리사가 있는 1번 교실에 들어가서 요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1번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이미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늘은 그냥 말고 저기 승무원 있는 거기 가서 그냥 이야기 듣고 와 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고 내가 요리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믿었던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감을 가지겠습니까? 또한 많은 학생들은 1반에서 10반까지 많은 직업들 중에서 너네 선택해서 너네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듣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고2, 고3 문이과 통합됐던 그 학생들처럼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야, 나 너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너 거기 갈 거야? 그래, 나도 거기 가지 뭐. 그냥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수업들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들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딪힐 미래고, 또 그것들을 인해서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진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방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번 2022년부터 이 진로 적성 진단 검사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예비 고등학생과 중학교 2학년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미리 공지한 바가 있지만, 이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의 정규적인 시간들이 도입이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3월 달부터 코로나의 확산세를 확인을 하면서 제가 정하겠지만, 현재 중1, 예비중, 현재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이 진로 적성 검사가 저희 학원의 메인 주축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학원의 모든 학생들은 너 뭐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 라는 것이 먼저 말로 나와야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맞춤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원이 되기 위해서 이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저희 학원의 모든 주축이 되는 그런 메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학교 2학년과 예비고등학생들은 이 진로 적성 검사를 받으면서 그 진로의 성숙도를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현장에서 나와서 대면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저희 진로 담당 선생님께서 1대1로 이제 항상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데, 그 학생이 그 수업에 불참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 수업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학원에서는 그 다음 달부터는 수강이 불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래서 진로 탐색도 하고 또 독서도 책을 그냥 읽어라고 하면서 뭐 이전 학원들처럼 책을 그냥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진로 설계를 하고 또 직업 탐색, 아까 말씀드린 때로는 한 달마다 한 번씩 그런 직업들이 바뀌어가면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잘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학창 시절을 보내왔는데 나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됐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2랑 예비고들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해당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신 점수나 어떤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래서 이 학생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강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적합 분야가 어떤 건지, 그래서 적합 직종이 어떤 건지, 그러면 그 직종을 가기 위해선 어떠한 대학교에서 어떠한 학과를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를 학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미리 직업과 원하는 학과를 꿈꾸고, 그래서 고등학교와 중학교 때 공부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 겁니다. 실제 저희 학원에서 이 진로 적성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 저희 고등부에서 어떠한 학생한테 만들어준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이 스스로 그 선택 과목을 절대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관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서 집에서 혼자 스스로 인강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 대학교를 가야지, 근데 그 대학교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되지, 어떠한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성적을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아 볼 것 같습니다.
네, 그것들을 못하는 많은 대부분의 80% 이상의 학생들은 정말 많은 방황을 하게 될 텐데 저희 학원의 모든 학생들은 이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학생의 진로를 잡아줄 거고 그리고 해당하는 이 모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시간표까지 직접 만들어 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나가기 위해선 정말 올바른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올바른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원을 다녔을 때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희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전 학원에 어떤 학원들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학원들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신규 상담을 받을 때 저희 아이 이런 것 같은데요. 뭐 5학년인데 아직까지 좀 파닉스는 좀 못해요. 그러면 5학년 늦지 않았죠. 이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뭐가 이제 시작해도 됩니까?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버텨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원과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맞는 학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그 5학년, 6학년이 영어 기초가 안 된다고 해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건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다면 사실 착실히 뭐 예를 들어서 스타 1-1부터 1-2부터 1-3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하지만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기초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도 스타부터 찬찬히 나간다는 거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5학년 때 그냥 그 학습에 젖어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빨리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때 빨리 배워야 되는 것들을 머릿속에 익혀야 나중에 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겨나갈 겁니다.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교의 성적은 고등학교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의 성적들은 대학교 입학할 때 전혀 그 성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평택에서 고등학교는 비평준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학교 점수 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아이들 50%에서 80%의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다 갈 수 있도록 그 가내신 점수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점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석이나 예를 들어서 그 반의 회장 부회장을 했던 그런 이력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평택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전과목 점수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전과목 다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이들한테 잘못된 학습 습관들만 편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전과목 하는 학원들 치고 고등학교 때 전과목 하는 학원을 이어서 하는 학원들은 저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 그냥 학원에 그냥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점수를 만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점수 절대 못 만듭니다. 그 수치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고교 학점제가 현실화된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될 선생님은 그냥 공부를 가르쳐주고 너 이 레벨 해야 돼. 너 이제 이 단어 외워야 돼. 이런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 또 때로는 학부모님, 또 때로는 멘토로서, 코치로서, 카운셀러로서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희 예비고등 학생들 중에 뭐 사실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몇몇의 학생들이 저한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선생님에 대한 역할을 해서는 이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신의 기계로서 점수만 올리는 기계로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현재 교육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꿈꾸고 있는 그 고교 학점제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방황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의 그 예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때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잘하면 되잖아요. 중학교 2, 3학년 내신 좀 망쳤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지 않나요? 자유학기 동안에 공부하지 않고 뭐 그냥 적성 찾는 시기로 그냥 중학교 1학년 어차피 보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영어의 모든 부분들은 고등영어의 부분 집합입니다. 또 모든 영어의 기초와 기반은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파닉스가 제대로 안 되어서 스스로 단어를 읽는 법을 모른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단어를 외우는데 스스로 읽는 방법을 몰라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중고등관에서도 네이버 영어 사전을 통해서 발음을 한글로 적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스로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파닉스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보통 이제 초등 저학년부터 어학원 프로그램을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영어를 너희 원어민 만나면 능수능란하게 해라라고 어학원을 다니는 건 사실 어학원 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원어민만 드글드글대는 혹은 어떠한 어학원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다니더라도 해외 가면 결국 그 원어민 앞에서는 얼굴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언어 소통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영어로 제대로 된 어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스토리북을 읽고 선생님과 자유자재로 소통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무슨 학습 습관을 길러내냐면 자연스럽게 I 다음엔 M이라는 비동사가 오는 거, U 다음엔 R이라는 비동사가 온다는 거, 때로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땐 자연스럽게 과거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또 때론 스토리북을 읽으면서 학습 습관들이 완벽하게 습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비중 때 비동사가 뭔지를 몰라요.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칠판으로 am, are, is 중에 예를 들어서 I나 you, they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를 한번 골라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모릅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지금 현재 반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지금 기초 실력을 다져나가고 있는 그 부분들도 그 부분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수학으로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영어로 그냥 이야기하면 자꾸 저거 영어 잘한다고 또 저렇게 또 생색내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학으로 비교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못하는 아이들이 저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2차 방정식 문제 풀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저희 올림피아드의 학생들 중에서도 덧셈, 뺄셈이 안 돼서 곱셈, 나눗셈이 안 돼서 제곱부터 다시 배워나가는 학생들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등학교 때 단단하게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파트를 어떻게 건설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이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건축학도 배워야 되고 건축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건축 설계사 기사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을 기초 학력을 다지는 게 초등학교 때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실습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야 되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그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폴대를 만들면서 시멘트를 올려나가는 작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1, 고2 때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3 때, 마지막 1년 때 이제 아파트를 보통 학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때로 되게 뿌듯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느껴보지 못한 바라서 제가 사실 공감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외벽 페인트가 발라지면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이 착실하게 이 모든 것이 제때 이루어져야 대입, 즉 꿈을 이루는 점등식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그 센트럴자이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동삭동의 학원 제가 개원하기 전에 이 센트럴자이 모든 곳을 제가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밟기라고 해서 제가 막 다녔거든요. 이 점등식 사진이 뭐냐면 센트럴자이 1단지, 1, 2단지 그때 완성되었을 때 점등식 했던 장면이에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탄탄하게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정말 순탄하게 그리고 정말 그 제때에 맞춰서 설계가 된다면 이런 완벽한 정말 뿌듯한 멀리서만 봐도 정말 빛이 나는 학생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제대로 된 선생님을 못 만나거나 방황을 하거나 이래 버린다면 이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부실공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등학교 때 혹은 저학년 때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우지 못해서 제때 올바른 학습을 배우지 못해서 올바른 선생님이나 올바른 학원을 제때 만나지 못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뭐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사고죠. 이런 사건은 그냥 아파트 사고로만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진짜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학부모님들께 정말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한테 정말 이렇게까지 또 비유를 하시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뛰어본 바로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의 모든 학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사실 곱셈과 나눗셈 공부하고 2차 방정식 문제 풀어도 됩니다. 네, 되는데요. 이미 끝냈어야 할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하는 동안 해당 학년의 1년 진도는 다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곱셈 나눗셈 없이 그냥 제곱을 풀 수는 없고 2차 방정식을 절대 풀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지금 변경된 그런 부분인데 이전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조금 망해도 3학년의 비중, 2, 3학년의 비중이 있다 보니까 나중 돼서 잘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1, 2, 3학년이 다 100%로서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3학년 때 내신 잘 보면 역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모든 학년의 내신 반영 비율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내신 망친다면 사실상 대학교를 제대로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은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로 두 번째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영어 교과 과정, 즉 이 말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영어 교과서를 학교에서 받게 되거든요. 초3 이전에 영어를 시작하는 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시면서 아, 이거 좀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닌가? 혹은 주변 학부모님들이 아유, 그때 굳이 시작할 필요 없어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중등 영어 과정을 시작하는 중1 이전에,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영문법을 배우고 예비중 때 독해, 문법, 듣기 평가를 시작하는 것 또한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내신 위주가 아니라 단어랑 독해 위주의 고등 영어를 공부하는 것인 선행학습이 아니라 고등학교와 또 공부와 또 대입, 또 이어나가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맞춰서 해당 학년을 올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선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때 공부 못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 잘한다, 시작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어불성설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면 고등학교 때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언컨대 중학교 때 공부 못하면 고등학교 때도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학교 때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도 무조건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에 A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이제 지금 변경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A랑 B, C, D, E라는 절대평가로 나눠집니다. 내가 90점 이상만 맞으면 A로 받고요. 80점 이상만 맞으면 이렇게 B로 갑니다. 현재 지금 중학교 이제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이나 현재 중학교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은 아우 너무 먼 얘기다. 2학년, 3학년, 특히 뭐 1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특히나 그럴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학년부터 장기적인 로드맵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대조표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 아이들이 평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A등급이 된다 그러면 보통 이 아이들이 1등급이 나올 거야 라고 보통 아이들이 어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A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최악의 경우 4등급까지 떨어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80점이나 70점 이상 나왔어.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6등급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이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들인데요. 특히나 고등학교 또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또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유 얘는 이제 제가 났어요. 이제 제가 뭐 얘기해도 잘 안 하고요. 말해도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고요. 제가 학원 가라고 해도 그냥 지가 가기 싫다 그러고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보통 이런 형태들이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즉 저학년들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유 저희 애는 그냥 재밌게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이제 그런 자녀들의 교육 방식을 제가 건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미 인생 설계가 되어 있는 현재 상태라면 이 아이들이 마냥 재밌게만 살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살던 호주나 뭐 심지어 진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호주 친구들끼리 만나고 모이면 그 아이들이 정말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호주에서도 만약 대학교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 대학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들이거나 아니면 중국인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뭐 호주에서 진짜로 호주 친구들, 뭐 캐나다 친구들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나 뭐 그냥 뭐 이렇게 집에서 그냥 뭐 농장이나 좀 가업 물려받으면서 하려고 뭐 그게 난 재밌는 것 같아. 그냥 세일링이나 하면서 그냥 바다나 그냥 이렇게 좀 나가면서 지내려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상 그러기에는 좀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폭넓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닥친 미래가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 학부모님들께서 절대 놔주시면 안 돼요. 이런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언제 말을 가장 잘 듣냐면 야, 너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이지 뭐 내 인생이냐? 라고 해서 그럼 너 학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정말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때로 아시잖아요. 얘 이렇게 게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들과의 좀 부분적인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때론 타일르고 때론 좀 기분 맞춰주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이드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현재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3년 차의 이 시기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무리 드리면서 드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변경되는 학년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렸는데 좀 힘드시죠? 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좀 정신력도 이렇게 좀 이렇게 슬슬슬 좀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때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한 20분 정도 되면 졸려요. 그래서 물 한 잔도 좀 마시고 저도 좀 옆에 있는 커피 제가 한 잔도 못 마시고 제가 1시간을 달렸는데 한 잔만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마무리하고 제가 학부모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고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2월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3개월 단위로 학기가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 2개월 정철 교재만 나갔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정철 교재 플러스 부교재가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밴드 라이브에서 설명드린 그 영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면 설명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그때 설명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3월부터 5월까지의 학기가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12월 달부터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1월 달부터 그 다음 학년으로 저희가 이제 편성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12월부터 다음 학년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시간표 변동에 대해서 지난 12월 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사실 뭐 오늘 9만 명이 넘었대요. 옛날에는 뭐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평택에 4번째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 그래가지고 온 평택이 뒤집어졌던 게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9만 명이래요. 9만 명. 네. 뭐 이번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 시간표를 제가 확정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작년 11월 때 굉장히 많은 정말 힘듦이 있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가 이제 3년 차로 버티면서 굉장히 희한하게도 이 3학년 아이들이 학원 입학할 때 2시 반에 편성이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5학년 아이들도 2시 반에 학원 수업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022년에도 실제로 5학년 아이들이 2시 반에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11월 학기 중간에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5학년이 절대 이 2시 반에 올 수 없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국을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시 반부터 3시 반은 모든 1학년과 2학년들만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지금 3시 반과 4시 반에 편성이 되어 있는 2학년들과 1학년은 2시 반으로 이동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신설반이 개설이 될 거고 기존 선생님이 같이 가실 수도 있으나 해당 담당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3시 반과 4시 반 매일 반에는 3학년과 4학년들 요 반들에 대한 수업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5학년과 6학년은 5시 반부터 해서만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 현재 지금 3시 반, 4시 반에 있는 1, 2학년은 무조건적으로 2시 반에 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5학년이더라도 2시 반에 있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5시 반에 편성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는 시간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혼잡한 부분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표를 정했고 이미 12월 달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학년이 5시 반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6학년은 뭐냐면 예비 중의 6학년은 아니고요. 같은 예비 중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 아직 기초를 다져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의 기존 초등부처럼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있으면서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그런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처럼 예비 중 1년 동안 무조건적으로 타이트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스토리북을 좀 배우면 좋겠고 조금 더 좀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면 좋겠는 이런 아이들은 매일만 5시 반에 편성이 될 겁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들은 제가 2019년 3월에 개원했을 때 그 당시에 진행됐던 시간표와 동일합니다. 네, 또한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이 변동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기가 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거의 이렇게 좀 반협박 아닌 협박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원장님, 저희 선생님 진짜 이 선생님처럼 만족스러운 선생님 없었는데 선생님 바꾸면 진짜 학원 저 그만둘 거예요. 막 이런 어머니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학부모님들 마음 이해가죠. 담임 선생님이 바뀐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좀 현실적으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 정 때문에 다녔다가 이제 학원 때문에 그런 흥미가 갑자기 또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학부모님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 있다 보면 기존 선생님이랑 떨어지는 그날 굉장히 많이 아쉬워해요. 선생님 저 가기 싫어요. 선생님 아니면 배우기 싫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이랑 게임하고 액티비티 하잖아요. 그럼 그 기존 선생님 이름도 까먹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더라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또 때로는 담임 선생님이 변경되는 이유는 영어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입상담 때 항상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똑같은 교실과 똑같은 선생님들, 똑같은 친구들이랑만 있다 보면 본인의 영어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적당한 시기에 선생님이 변경되고 친구들이 변경되고 레벨이 변경이 되어야 이 아이들이 그 새롭게 적응되는 그런 환경에서 부딪히면서 또다시 새롭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등부는 사실상 학습적으로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영어를 저희 학원에서는 추구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영어를 부딪히면서 현실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학부모님들께서 조금만 좀 마음 아프시더라도 그래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비 중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들 기존 6개월로 원래 한 학기씩 편성이 되었었는데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학기 편성이 될 겁니다. 시간표가 좀 변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시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제가 갑작스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래서 기존 시간표를 유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화목의 시간표로 변동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원장님이 3월 달부터 매일마다 이제 저희 학원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월수금의 시간으로 변동이 될 건데 이 부분들은 개별 시간표를 저희가 배정을 할 거라서 그래서 해당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에게 저희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당연히 담임 선생님 변동이 있을 거고요. 신학기 점검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반배치고사를 또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학기 점검 시험이라 함은 제가 오늘 학부모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 다지기가 예비중을 시작하기 전 중등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잘 다져져 있는지 선생님 학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원에서 배우는 학과 아이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그 습은 명확하게 다르고 개인별의 편차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시험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기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따로 담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부담감 갖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 번뜩해가지고 반짝해가지고 그 반배치고사를 잘 보거나 점검시험을 잘 보게 된다면 결국은 반에 배정돼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만약에 학원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간표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로드맵이고요. 기존 6개월로 편성됐던 학기가 동일하게 3개월로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1년은 학교를 들어가도 명확하게 시험이 없는 학년입니다. 하지만 네, 저희 학원은 이 중학교 1학년에 시험이 없는 학생들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시작되는 동일한 시기 때 자체적으로 학원에서 정말 그 학교에서 보는 것처럼 A4 용지 말고 이렇게 B4 용지로 저희가 뽑아서 실제 시험처럼 OMR 카드까지 해서 컴퓨터 사인펜까지 해서 자체 중간 기말고사까지 봅니다. 네, 이렇게 시행하는 학원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쌓아나가는 그런 1년이 될 거고요. 진로 수업 필수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표는 제가 3월부터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학생들도 시학기 점검 시험 있습니다. 이번 주 네, 11시부터 12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일단 와서 현장에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이 시간표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학생들이랑 제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요. 네, 전 학생들이 이제 신관에서만 수업을 하고 모두가 다 개별 진도로 나가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개별적인 상황 때문에 본관과 신관을 병행이 돼서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네, 중학교 2학년 모두가 다 신관으로 가게 될 거고 중학교 2학년은 기말고사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간고사를 5월에 보게 될 거고요. 진로 수업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게 될 거고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쿨버스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중3부터 고3 학생들은 모두가 다 지금 스쿨버스를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용하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하게 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스쿨버스의 관계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관에서만 저희가 이제 또 탑승과 또 하차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30분 단위의 본관에서만 현재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표가 3월부터 새롭게 변동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그날의 진도가 끝나게 되면 즉각 하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스쿨버스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본관으로 좀 부득이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2부터 고3까지의 학원에 대해서 이제 시행되는 규칙인데 초등부나 아니면 중등부 예비 중에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런 규칙이 시행이 되지는 않지만 사실 중고등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기는 하거든요. 누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아래 조금 가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매월마다 5점 초과시에서 원장 면담 후에 퇴원 조치들이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사실 중2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뭐랄까 특색을 보이는 학생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취침, 뭐 잡담, 뭐 소란, 뭐 파손, 뭐 수업 태도, 뭐 다리 꼬고 수업을 한다거나 막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무단 지각하거나 숙제가 안 되거나 뭐 단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를 미지참하거나 이런 부분들 혹은 여름이 되면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민소매티 입고 다니고 짧은 옷, 뭐 귀걸이를 하거나 막 색조 화장까지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학생은 학생답게 학원에서는 공부를 하고 기본을 지키는 저희 학원이 되려고 합니다. 학습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도 중고등반에선 전면 금지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이라든지 중고등부 되면 보통 이제 남학생들 또 때로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뭐 폭력이라든지 뭐 흡연, 음주하는 학생들도 생깁니다. 상상하기도 힘드시죠? 네, 그런데 때로 중고등관 이렇게 좀 중고등부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이기는 합니다. 네, 초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네, 충격받지 말아주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시행이 되고 학원에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부들도 마찬가지로요. 학부모님들께서 단어 시험 있니? 잘 외워가라 라고 학원 집에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학원 갈 때도 책 잘 챙겼니? 한 번 더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페널티가 있는 만큼 상점도 학원에서는 부여가 될 겁니다. 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만들고 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후회 없는 결과를 받게 하는 것이 저희 중고등관의 최종 목적입니다. 네, 사실 뭐 다른 학원들처럼 90점 이상, 100점 이상 뭐 이런 걸로 홍보하고 저희는 격려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네, 참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도 뭐 전교 뭐 몇 등, 뭐 몇 점 이상이 뭐 몇 명, 뭐 학생들 이름 나열하면서 하는데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사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학창 시절을 겪어봐서 저희도 알잖아요. 전교 1등 하거나 100점, 95점 매 시험마다 맞는 학생들 학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본인 스스로 잘 공부하고 다른 과목들, 사회, 뭐 과학, 뭐 국어 이런 부분들 학교 수업 평소에 잘 집중하고 영어 수학의 기초 다지기를 학원에 하면서 그런 내신 점수를 잘 맞은 학생들이 때로 그 점수를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그냥 점수를 잘 맞아서 당연히 잘하는 아이들을 저희는 학원은 격려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전 시험보다 시험 점수가 향상됐을 때 네, 그럴 때 저희 학원에서는 이 상을 저희가 줄 거고요. 이전 시험보다 전 과목 평균 점수가 향상됐을 때 그만큼 노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예습복습이 철저한 학생은 알아서 점수가 높게 나오지만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성적이 오르고 노력의 모습이 보여진 학생들만을 저희가 격려할 겁니다. 당연히 95점, 100점 맞은 학생들도 잘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뭐 자기주도관이 향상되고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뭐 중고등간의 시스템을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런데 좀 성적 더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근데 이 과목 공부하려는데 선생님 좀 시간 좀 따로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멘토링을 시행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주도관이 형성되고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시상을 할 거고요. 수업 태도도 막 이전에는 지각도 하고 막 또 교재도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나아진 학생들을 저희는 격려하고 상을 줄 겁니다. 그리고 주말 보강이나 시험 대비 수업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성실하게 수업을 참석한 학생들한테 상급이나 혹은 장학금을 차등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사실 지향하고 있는 학원 그런 목표는 뭐냐면 때로 어떤 학원을 가면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냐면 이 반에서 95점 몇 명 이상 만들면 얼마 드릴게요. 100점 만들면 얼마 드릴게요. 100점 항상 만들지 못하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나가주셔야 돼요. 실력이 없으신 선생님이에요. 그런 내신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서 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원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얘기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지만 저희 학원은 그런 학원은 아닙니다. 올바른 학생 그리고 노력하고 자기주도관 그리고 그런 이제 후회 없는 결과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을 격려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등관과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들을 계획하고 만든 이 모든 것이 원장인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모든 이 로드맵과 그 모든 이제 교육 철학들이 다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으나 이 부분들 학부모님들께 제가 요청드리려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수강료 납부 관련인데요.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께 저희 전 재원생들 그리고 이제 신입생, 이제 예비 신입생들 대상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사실 선납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월 말까지 납부를 하셔야 해당 월이 수강이 가능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재원생 같은 경우는 3일 이후에는 문자가 한 번 정도 발송이 되고 5일 이후에는 전화가 가고 10일 이후에는 수강이 불가한 저희 학원의 원칙과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그래요,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 시기를 빌어서 제가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강료 환불 정책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제대로 3월부터는 다시 원칙을 잡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학원에서 만든 규칙은 아닙니다. 평택지원교육청에서 만든 그 정책을 저희가 시행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이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제 학원을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한 10일, 11일 이후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저희의 좀 이제 학원 그만 다니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때로 계세요. 네, 때로 계신데 어쨌든 그 퇴원 이사를 밝힌 시점을 저희가 환불 시점으로 산정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무단 결석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퇴원 이사 통보 시에는 환불 시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이 불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라 하면 뭐냐면 선생님 우리 좀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러네요. 오늘은 좀 쉬어 갈게요. 오늘은 좀 가고 싶지 않대요.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간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년의 예시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시들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저희가 완강하게 저희가 뭐 받지 않을 겁니다. 보강 절대 안 해드릴 겁니다. 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학원 수업은 듣고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초등부 같은 경우는 매일 수업으로 영어 노출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쉬어간다라는 의미는 사실 영어 실력을 이제부터 퇴보할게요 라는 말로 저희한테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학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부분들이나 일정들이 있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들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스쿨버스 팀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께 저희가 상담실이나 행정실에서 저희가 다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설발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파닉스 신규반, 네, 매일반 편성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부에 현재 지금 이미 마감된 반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휴원 중인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미 퇴원을 한 그런 학부모님들도 다시 재입학을 위해서 설명회를 들어오신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모든 반들이 현재 지금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휴원이나 퇴원 중에도 저희 학원은 또 학생들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기존 반들도 마감이 된 현재 지금 반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초등학교 5학년이 3월 2일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3월부터 초등학교 5학년이 저희 올림피아드 수학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학년 때부터 내신을 시작을 해야 중학교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제때에 맞춰서 고등학교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우리 학원에 올림피아드를 맡겨주신 학부모님들은 이미 우리 아이들 5학년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제 5학년부터 다녔던 아이들은 지금 뭐 중2 같은 경우는 벌써 막 중3이나 고등부 수업을 지금 벌써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3 아이들은 벌써 고등부 내신이 들어간 그런 반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때 맞춰서 잘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올림피아드 수학이 5학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이전 학원 다니면서 5학년 때 저희 무조건 올림피아드 들어갈 거예요 라고 기다리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네, 그만큼 저희가 관리를 잘 해드릴 거기 때문에 5학년들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저희 학원에서는 원래 과목별로 2만 원씩의 레벨 테스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레벨 테스트가 저희가 전격적으로 새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오픈을 해놓을 거고요. 하지만 3월 학기가 시작이 되면 기존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학이 불가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휴원 중이거나 아니면 입학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올림피아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학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 때 레벨 테스트를 예약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저희가 원비나 이런 부분들은 레벨 배정이 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신관에서 이제 신설이 됩니다. 대표원장님 제가 어렵게 저희 학원에 이제 매일 모시게 됐고요. 네, 그래서 대표원장 직강호라는 수학 집중 단과반이 신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어 단과반이 신관에서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표 원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신 과학 단과반도 편성이 될 겁니다. 다만 이 반들은 현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3반까지만 운영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과는 절대적으로 지금 중2부터 고3이기 때문에 뭐 저희 중1인데 초6인데 과학 좀 시작하고 싶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일단 다른 학원이나 이렇게 또 실험을 하는 학원들이나 이렇게 다니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내신이나 고등부를 또 바라보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모든 단과반에 대한 시간표는 개인별, 레벨별로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3가지 정도 되는데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 원장인 제가 그리고 저희 직원 모두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려왔던 그 학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 정말 2019년부터도 기억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매주 토요일 저희 봉사활동하고 학원에서 요리 만들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학원에서 모든 활동들을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득이한 부분들이 존재를 했지만 이제부터 네,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귀를 순차적으로 시킬 겁니다. 다만 대면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비대면을 활성화시키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의 수업들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적응도도 아이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명확하게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을 할 거고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건 오늘 말씀드린 진정성, 분개함, 긍휼함 이런 부분들도 절대 잃지 않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 이 원장님 학생 원생들도 좀 많아지니까 좀 변했네, 뭐았네 때로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 절대 잃지 않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안전한 학원을 만들겠습니다. 본관에서 계셨던 학부모님들 또 신관에서나 때로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시간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님들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저희 학원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한 학원을 만들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부끄럽게 제가 직접 설치하는 사진을 하나 넣긴 했는데 웃어 넘어가 주시라고요. 그래서 네, 직접 모든 교실의 칸막이도 이미 다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고 본관 같은 경우는 현재 2월 한 달간 A팀, B팀으로 나눈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칸막이는 일반 칸막이가 아니고요. 저희 이제 보통 그 액정 화면에 핸드폰 액정 화면에 보면 그 유리 글래스를 붙이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유리 코팅이 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막혀져 있지만 대충 뭐 종이나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싸구려 플라스틱을 쓰는 학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보통 그런 데는 굉장히 앞에 시야를 가리게 되거든요. 저희 학원은 거의 유리 코팅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합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본관에 이제 어제부터 스탠딩 열 체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기를 그냥 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보통 이래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네, 전체적으로 본관, 뭐 패드나 뭐 손잡이나 의자나 신관의 지금 모든 곳들까지도 저희가 방역 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비용을 들이면서 사설 업체를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한 방역의 모습들입니다.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항상 방역하고 아마도 저희 이제 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저희 학원 학부모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학원 창문 이렇게 열고 다니시면 춥지 않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출퇴근 때 저희가 항상 학원 문 전체를 저희가 개방을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 나갈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서 학부모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 좀 덥고 답답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덴탈 마스크보다는 KF94의 마스크를 조금 이제 씌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KF94 뭐랄까 마스크를 좀 씌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공개적으로 그 좀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나 이렇게 포스팅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저희 이제 1월 달에 저희 이제 본관에서 좀 힘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 이건 좀 미리 구입해 놔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셀트리온 코로나 항성
그 검사제를 저희가 1,500개를 제가 구매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무슨 계획이었냐면 모든 애들 들어올 때 검사하고 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하다가 좀 발열이 있다,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서 좀 자체적으로 혹시 코로나 검사 좀 혹시 모르니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거나 아니면 저희 아이 조금 진짜 필요하니까 좀 저희 아이 통해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만약에 그런 정말 필요로 한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학원 행정실 통해서 상담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뭐 팔기도 하고 무료 나눔하기도 하는데 재원생들 학부모님 특혜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좀 뭐 필요한데 한 50개 정도만 저희에 주세요. 뭐 이러지는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 네, 그런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직원들 마찬가지로 네, 서로 사랑하는 학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 에듀의 그 이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 때로 힘들고 지칠고 어렵고 또 코로나 시기가 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보니까 무기력한 시기들도 사실상 많기는 합니다. 다만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학원들 그리고 사랑받는 아이들 그래서 사랑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윤이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설명에는 네, 말씀드린 내용대로 제가 꿈을 찾아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초1부터 고3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들로 어떤 학년에 맞게 학생에 맞는 그 꿈을 찾아서 함께 손잡아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여행을 마지막까지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마이크 켜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지금 딱 8시 30분 됐는데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Q&A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